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응용학부의 이종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컨벤셔널 매수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아로매틱 혹은 알파틱 사이클 그리고 이들을 이루는 브리징으로 그리고 이 액정의 숨을 안정시킬 수 있는 터미널입니다. 보통 이러한 매수인의 그룹이 있는 부분자, 이러한 매수인의 그룹이 부분자의 두세나 또는 가지수에 있을 경우 사이드 체인 리프리스 라이브 폴리나 메인 체인 리프리스 라이브 폴리가 이루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액정 물질 하면은 대부분 이러한 구조를 저희가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컨벤셔널한 매수인의 그룹이 없이 특이한 액정상 혹은 타입 어셈블리 비헤이어를 보이는 에더페이스를 보이는 그런 폴리복시 에틸렌계의 부분자의 합성과 일반적인 에더페이스 프로퍼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한 경위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폴리머 케미스트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백본이 있고 여기에 어떤 형태인지 사이드 테일을 연결시킬 수 있는 펑션을 두고 있는 일반적인 컴플라이트 폴리머에서 사이드 체인에 카본의 길이, 즉 여기 메틸렌 그룹의 NS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Tg는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Tg가 감소하는 이유는 NS 숫자가 증가되면서 이 알킬 테일들이 그 자체가 플라스틱 사이드의 역할을 보이고 또한 길어지는 알킬 테일들이 주세간의 간격을 넓혀서 주위에 빈 공간, 프리볼륨을 넓힘으로써 프리볼륨과 Tg의 상호 관계에 인해서 Tg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M값이 계속 증가할 때 Tg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N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 길어지면 이 하이드로카본 자체의 어셈블리죠. 하이드로카본들이 헥사곤al 패킹을 하는 자체의 결중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사이드 체인에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이 발견이 됩니다.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은 그 자체가 폴리머 체인 내에서 힐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헥사곤의 모빌리티를 방해하고 그것이 이 부분자의 Tg를 증가시킵니다. 그러한 크리티컬 카본 농도는 사이드 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크리티컬 카본 농도의 숫자는 보통 10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킬 하이드로카본에 카본이 붙어있는 부분자에서 알킬 하이드로카본의 역할을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킬 사이드 체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렉시블 하면서 나스테레오 레귤러한 페퍼, 예를 들어서 알리파티플 에스터나 아크릴 페퍼 등이 붙어있는 경우 사이드 체인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Tg가 감소하다가 사이드 체인의 길이가 아주 길거나 N값이 10 이상이 되면 이런 부분자에 있어서는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알킬 사이드 체인이 리지드, 어떻게 보면은 배수진의 링스와 비슷한 리지드 로드에 붙여있는 경우 알킬 사이드 체인은 이 구조자 자체의 액정성을 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리지드 로드 폴리머들은 알킬 테일 없이는 자체적으로 액정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리지드 로드 폴리머의 멜팅 포인트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분자의 멜팅 포인트는 이 부분자들이 오가닉 컴파운드인데 오가닉 컴파운드들이 가질 수 있는 디컴포지션 템퍼레이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400도, 500도에 해당하는 하이드로카본 물질, 이러한 오가닉 물질의 디컴포지션 템퍼레이처보다 알키테일이 없는 부분자들의 멜팅 포인트가 훨씬 높기 때문에 서머트로픽 액정 현상을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키테일이 붙음으로써 이 부분자들의 서머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를 낮춰서 우리가 원하는 즉 디컴포지션 템퍼레이처 미만에서 이 부분자들이 액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체인이 어떤 길이 너무 짧으면 아직도 충분히 멜팅 포인트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액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사이드 체인의 길이 범위 하에서는 이러한 부분자들이 액정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값이 아주 길어지면 역시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리제이션 비헤이비어를 보입니다. 비슷한 리지드 로드 폴리머지만 사이오핀과 같은 폴리머의 경우에는 사이드 체인의 길이가 단지 Tg만 감소시키고 그리고 어느 길이 이상이 되면은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 현상이 발견되지 액정 현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이오펜 부분자의 같은 경우에는
백폰에 있는 유인들의 구조가 플랫한, 즉 메소닉 유닛들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인 간의 어떤 앵글이 존재하기 때문에 액정의 메소닉 유닛을 해당하는 단지 리지드 로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메소닉 베이스에 의한 액정이 형성되지 않고 길이가 길어지면 단지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만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이드 체인이 구분자에 주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제가 다소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옥세 틸렌계를 포함하고 알킬 설분의 사이드 그룹을 갖고 있는 구분자를 제 PhD 과정 중에서 합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분자를 합성한 이유는 새로운 하이 베리어 폴리머를 합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퍼블리시가 되었고요. 여기서 발견된 재미있는 현상은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여기서 L값이 증가함에 따라 T가 감소하였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T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는 T가 증가한 포인트입니다. CH2에서 N값이 4임에도 불구하고 T가 증가했습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T가 증가했다면 구분자 체인 내에서 백본의 모션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존재하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이 T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혹시 리퀴드 크리스탈도 이 폴리머의 T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자의 사이드 체인이 T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N값이 4이면 이 K에 있는 하이드로카본은 9킬입니다. 9킬은 아시다시피 가스이고 그렇게 짧은 하이드로카본이 이 구분자 내에서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구분자에서 어떤 형태든지 액정 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액정도 역시 1차원 혹은 2차원적인 모듈을 갖고 있기 때문에 T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백본이 플렉시블합니다. 즉, 이 구분자의 구조는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MMA 구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플렉시블한 백본에 롱테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자에서 사이드 체인만 갖고 액정을 형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구분자에서 액정이 형성되었다는 것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즉, 이 구분자 내에 엑스텐이 없는 이상 이 구분자가 액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PhD 과정 중에 있을 경우에 한번 N이 8인 구분자를 대량 생산하여 이 구분자의 몰폴로지컬 스트럭처럴 비헤이비어를 관찰해 보았는데 N이 8인 구분자가 퍼펙트한 액정성 구분자라는 것을 밝혀졌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분자에서 페어톤에 서울풍기를 함유하고 에틸렌이 있고 서울풍기를 함유하고 하이드로카본이 있는 구분자들이 액정상을 형성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구분자가 액정상을 형성하는 이유를 이 저자들 나스만 다음들이 말하기를 백본 내에 있는 서울풍 루트 간에 스트롱 다이폴 다이폴이 있으니 메스덴은 아니지만 메스덴과 유사한 스티프한 섹션을 형성하고 그런 스티프한 섹션이 어떤 헬리칼 구조 등을 그리면서 리지드 로드 백본 폴리머와 같은 현상을 보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풍 루트에 딴 폴라로일 경우는 액정성이 발견되지 않고 하필이면 서울풍일 경우에 액정이 발견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스트롱한 다이폴 모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터랙션은 다이폴 모멘트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서울풍의 다이폴 보시는 바와 같이 알려져 있는 모든 폴라로 나이트로, 나이트라일, 아마일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폴라 그룹의 다이폴 모멘트가 서울풍 컴파운드의 다이폴 모멘트를 월등하게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파운드들이 구분자 자체 내에서 리지드 섹션을 형성을 하고 그것이 액정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합성한 구분자가 액정이라고 했는데 이 구분자가 왜 액정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썰폰 자체가 백본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지드 로드는 아니지만 슈더 리지드 로드 폴리머를 형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여준 폴리 아이소시아면과 마찬가지로 백본에 어떤 스텝 임팩트를 주고 백본 자체의 헬리칼 구조에 리지드 로드한 섹션을 형성을 해서 액정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SO2의 위치가 교묘하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을 이룰 수 있는 헬리칼 구조, 육각형의 헬리칼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자가 액정이 되고, 이 사이드 체인들은 단지 리지드 로드를 플라스틱 역할을 해서 멜팅 템퍼레이처를 낮춘 역할에 의해서 이 구분자가 액정이라는 제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빙성을 제가 타진하기 위해서 나무 같은 구분자들을 합성해서 이 구분자들의 활동성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유에 의해서 이 썰펀 자체의 리지디티와 바이블 모멘트가 플랫폰에 어떠한 그 메소닉 프로퍼티를 주어서 이 구분자가 액정이 형성이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구분자, 썰펀이 사이드 체인 중간에 있는 구분자에서는 액정을 형성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자를 합성을 해서 이런 구분자들의 프로퍼티를 조사하였고, 이번에는 썰폰을 하고 두 개 넣어서 이 구분자들의 프로퍼티를 제가 측정을 해보았고, 썰폰 없이 단지 플렉시블하면서 non-플라운 그룹을 넣고 긴 테일을 다는 구분자들을 합성을 해서 프로퍼티를 조사하였고, 또한 썰폰을 달고 테일을 길게 달아서 기본적인 폴리머 케미스트 개념에서는 이러한 구분자는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런 구분자의 프로퍼티, 그리고 썰폰과 컨벤셔널한 메소닉 그룹을 단 구분자들을 제가 합성을 해서 그 구분자들의 프로퍼티를 적어보았는데, 일단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재미있게도 이 구분자는 백분 주위에 썰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액정성을 보였습니다. 이 구분자도 액정성을 보였고, 이 구분자는 당연히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리제이션 비헤비를 보이고, 이 구분자는 사이드 체인이 김에도 불구하고 액정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구분자는 물론 여기 스페이서가 있어서 메스닉의 모빌리티를 저희가 찾으면 좋습니다. 보통 그 사이드 체인 액정 구분자에서 메스닉 유닛들은 백분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액정성이 발휘해 지는데요. 충분히 스페이서를 둔 메스닉 사이드 체인 폴리머를 합성을 했는데 이 구분자는 액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이폴이 여태까지는 메스닉 유닛, 플로로카본, 리지드 로드가 액정을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다이폴이라는 것이 액정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해서 썰폰이 백분의 리지드를 주지 않고 썰폰이 사이드 체인이 멀리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썰폰 하나만의 다이폴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합성을 하였습니다. 편의상 여기 썰폰이 하나 있어서 MSO라고 명명을 하였고, 그 썰폰 사이의 카본이 6개, 6, 그 다음에 테일에 있는 카본의 숫자 7개, 6, 7, MSO라고 제가 편의상 명명을 하였고, 이 구분자들의 프로퍼티를 DSC, SA, 그리고 IR 등으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합성 스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 5가지 스텝을 합성하였는데, 이러한 공면을 거쳐서 썰폰이 있고 7개의 하이드로카본, 6개의 카본이 있는 사이오 아세테이트 컴파운드를 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면 중합으로 리모크린 폴리메리즈 합성한 폴리오스플로로 메틸 에틸렌을 이것과 베이스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서 이 사이오 아세테이트 부분을 사이오레이트로 만들어서 고분자 기질 반응에 의해서 제가 원하는 파괴 폴리머를 합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통 고분자 계질 반응에서 그 컨버전이 100%의 고분자를 얻기는 힘듭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만든 파이올레이트라는 뉴클리오 파일이 워낙 강력한 뉴클리오 파일이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의 컨버전은 100%였습니다. 물론 일드는 80%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한 고분자의 레즈모트 프로퍼티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DST 서머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퍼스트 쿨링에서 2개의 엑소스터, 그 다음에 세컨드 히팅에서 2개의 엔도스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나온 트랜지션 템퍼레처 값을 보면 히팅 시 99도, 쿨링 시 87도, 약 10도 정도의 슈퍼쿨링, 그리고 델타 H의 차이가 약 20, 30 정도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러한 패턴은 그 크리스탈라인 폴리머에서 발견되는 패턴이 아니라 흔하게 액정성 고분자에서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이 결과로 제가 합성한 폴리머가 우선 액정이라는 심증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현미경을 관찰해본 결과 쿨링에서 이 온도 범위에 이르렀을 경우에 어떤 마리 프리전스가 발견이 되었고, 퍼더 쿨링을 한 결과 좀 더 밝은 마리 프리전스가 발견이 되었고, 하지만 이 텍스처가 보면 이 구분자가 스매틱인지 리매틱인지 어떤 케이스를 가진지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통한 구분자의 분자량이 10만이 넘습니다. 10만 이상의 구분자에서 그 구분자들이 보통 저분자 액정에서 발현되는 그 티피컬한 그 액정이 떠 있습니다. 서칼코닉이라든가 시너린 텍스처가 발견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액정의 모빌리티를
긴 폴리마이친이 낙하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만 이거 갖고는 이 보분자의 어떤 그런 액정성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분자의 액정성을 보기 위해서 파이버 엑스레이를 파이버 상에서의 엑스레이를 제가 관찰했습니다. 이 보분자를 파이버를 만들어서 그 2D 엑스레이 패턴을 본 결과 파이버의 평행한 방향으로 여러 개의 리플렉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리플렉션의 그 디스페이싱을 계산해 본 결과 42.1 웅스트롬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버의 직각 방향으로 두 개의 스트롬한 피크가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디스페이싱은 4.3 웅스트롬이었습니다. 이 엑스레이 결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분자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백도는 파이버 방향과 평행하고 사이드 체인은 파이버 방향이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42.1 웅스트롬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사이드 체인에는 그 하이드로카본들이 풀리 익스텐드 되어 있는 트랜스컨포메이션의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스몰앵글 리전의 리플렉션들은 이 레이어 구조가 상당히 규칙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리플렉션들이고 원디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드앵글 리전에서 나온 리플렉션 4.35 웅스트롬은 더 특이합니다. 풀리 익스텐드 된 경우 알킬 하이드로카본이 풀리 익스텐드 돼서 활성분을 패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이드로카본 간의 거리는 약 4.17 웅스트롬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린 폴리마의 알킬 하이드로카본과의 거리는 4.6 웅스트롬인데 제가 발견한 이 스페이스는 4.3 웅스트롬입니다. 그 말은 이 스페이스이 알킬 하이드로카본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썰던 나이트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패킹에 의한 디스턴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풀리 익스텐드된 사이드 체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래인데 그 크리스탈라인 패킹이 아닌 썰픈에 의한 셀프 어셈블링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이 엑스레이를 알 수 있었고 이 결과로 봐서 이 고분자는 상온에서 시메틱 B 페이스를 갖고 있는 액동성 고분자라는 것을 저희가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두 개의 트랜지션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이 고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도에 따른 XR들을 찍어보았습니다. 온도를 승원하면서 저 DHC상에서 승원시와 같은 패턴으로 XR을 찍었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은 스몰앵글 리전에서의 디스페이싱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이드앵글에서의 그 디프렉션은 온도에 따라 이 표에서 온도에 따른 와이드앵글 피크의 디스페이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물론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증가는 일반적인 고분자 물질의 서멀 익스펜션과 일치합니다. 그러다가 T1, 여기 나오는 T1 트랜지션이 일어나서 갑자기 디스페이싱이 점프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T2 리전에서는 디스페이싱이 서서히 상승하다가 100도 이상에서 알프레스 리전에서는 아몰플러스 4로만이 보이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이드 체인을 잡고 있던 썰동 그룹들이 어느 정도 시메틱 B 페이스를 이루고 있다가 T1이라는 온도가 이뤘을 때 다이플이 약해지면서 썰동 간의 간격이 순간적으로 멀어지고 약한 다이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다이플이 이 온도에서 유지가 되다가 파이널 100도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이플까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썰던 인터 체인 간의 인터랙션에서 사이드 체인을 묶고 있었던 다이플의 그 변화가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은 보통 액정에서 그 페이스 변화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 패턴은 티피컬한 시메틱 B 액정이고 여기도 역시 시메틱 B입니다. 같은 시메틱 B의 페이스가 유지가 되면서 다이펄 변화에 의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시메틱 B, 즉 무어 오더도 시메틱 B에서 레스 오더도 시메틱 B를 변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이폴 모멘트가 실제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흔히 쓰는 IR 스포터스코프를 찍어봤습니다. IR을 찍어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썰프는 두 개의 스트롱한 스트레칭 피크가 있습니다. 한 1300 이 정도 리전에서 그 SO2의 어시메트릭 스트레칭 피크가 있고 1100 정도 리전에서 시메트릭 그 스트레칭 피크가 있습니다. 3분의 60도, 즉 첫 번째 트랜지션이 일어나기 전 범위에서 그 IR 찍어본 것과 이 두 개의 스트레칭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온도를 60도까지 상승을 시켜도 이 스트레칭의 크기나 인텐시티가 옆에 있는 피크들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T1 트랜지션을 지나면서 이 인텐시티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량적인 분석 그래프는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에어리어를 계산해 본 결과 엑스레이 결과 마찬가지로 인텐시티가 점프를 하면서 감소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도 이상을 넘어서는 이 피크가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즉 상온에서 인터모리큘러 인터랙션에서 나타냈던 스트롱 썰픈 서프닝 인터랙션에 의한 피크들이 인터랙션이 소멸되면서 감소하는, 즉 이 부분자의 오더로 셀프 어셈블리 비헤이브가 썰픈의 라이프 인터랙션에 의한 강력한 증거를 이 데이터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추리자면 바이플 인터랙션만으로 셀프 어셈블리, 여태까지 어떤 그 셀프 어셈블리 비헤이브가 액정에 의한, 즉 메셔닝 페이스에 의한 셀프 어셈블리 혹은 수소 결합에 의한 셀프 어셈블리만 저희들이 공부를 해왔는데, 특수하게 다이플 모멘트가 큰 썰픈 그룹이 도입이 되면 썰픈 그룹의 폴라 인터랙션만으로도 그 폴라 인터랙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체로도 새로운 셀프 어셈블리 폴리머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썰픈 인터랙션의 크기를 저희가 컨트롤하면서 수소결합과 마찬가지로 그 인터랙션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구분자의 몰큘러지를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결과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분자의 경우에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구분자는 결론적으로 사이드 체인의 기능이 다 똑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썰포 이후에 16개의 카본, 16개의 카본, 15개의 카본, 하나의 썰포, 즉 사이드 체인의 길이는 거의 같고, 단지 이 구분자들의 차이점은 썰폰의 위치, 백본 주위에 있고 백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두 개가 있는 이런 네 개의 구분자의 어떤 몰폴리티컬 비헤이비를 봤습니다. 썰폰의 그 액정상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썰픈이 두 개 있는 구분자입니다. 썰픈이 두 개 있는 구분자는 아까 썰픈이 한 개 있는 구분자와는 달리 상온에서 스맥틱 B타입을 보였고, 높은 템퍼레이처에서 첫 번째 트랜지션을 지나서는 스맥틱 APS를 보였습니다. 그 이상의 템퍼레이처는 당연히 아무래도 사례만 보였고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와이드 디스페이싱이 4.17 용수보다 큰, 즉 스몰앵글의 디스페이싱 부분은 역시 사이드 체인들이 풀리 익스텐디드가 되어 있지만 그 와이드 앵글의 리전을 보면은 익스텐디드 되어 있지만 사이드 체인들이 텍스터와의 크리스탈라인 플렉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단지 어떤 액정전, 즉 썰폰이 센펀드불을 잡고 있고 알킬 하이드로카본이 결정을 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네 개의 구분자 DSO 썰폰이 두 개 있고 MSO 썰폰 하나 있고 16S 썰폰이 백번 주에 이 네 개의 구분자의 프로퍼티를 비교해보면 전부 다 fully extended symmetric B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6T는 재미있게도 어떤 결동성을 보입니다. 일단 결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여기 레이어드 스트럭처 이외에 다른 피크 하나가 발견되었고, 와이드 디스페이싱을 보면은 이 디스페이싱 값이 4.17 옹스트럭처, 하이드로카본의 알리파틱 패킹, 즉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에 의한 패킹입니다. 즉 16T만이 그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의 현상을 보였고, 나머지 썰펜이나 폴리머들, 특히 16S처럼 사이드 체인이 긴 경우에도 액정성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결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상하게도 썰펜이 두 개 있는 부분자의 경우가 스몰앵글의 디스페이스는 가장 작았고 와이드앵글의 디스페이스는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액정상에서 템퍼레이처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템퍼레이처도 가장 높았습니다. 썰펜이 두 개 정도 도입되면 가장 안정스러운 액정성 부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고요. 썰펜이 없는 경우에는 PI가 56도, 일반 다이너믹 하이드로카본의 멜팅 템퍼레이처에 해당하는 파라핀의 농도가 바로 아토 템퍼레이처로 저희는 그 색정원의 트래킹에 의해서 나타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액정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로매틱 미딩들의 타이파이 디렉션에 의한 이펙티브 패킹이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자는 액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자에다가 벤제닝을 하나 달아봤습니다. 벤제닝을 달아본 결과 저도 피자가 감사합니다. 벤제닝은 이 부분자의 액정 조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결과는 같은 부분자에다가 메스링 유니트를 집어넣은 결과 이 부분자는 액정이고 여기서 이 부분을 뺀 부분자는 액정입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이 레슬링 유니트가 없으면 액정이 되고 썰폰이 없으면 액정이 되는 부분에다가
두 가지를 다 넣어준 결과 액정상이 소멸되었습니다. 이 구분자의 액정상이 소멸되는 이유는 아마도 썰판의 나이프는 알킬 알킬 사이드 체인의 총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나이프를 놓고 레스팅 밑의 나이프는 이 사이드 체인의 직방향하고 패러하게 놓입니다. 즉 직각 방향하고 패러하게 놓인 나이프를 서로 상쇄가 돼서 액정상이 소멸된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고분자에서 16T라는 썰판이 없는 고분자는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리제이션 비율을 보였고,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솔폰이 있는 고분자는 리퀴드 크리스탈라인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롱한 나이프 다이프이 졌음에도고요. 일반적으로 액정 현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던 페넬볼이나 아드벤틴 쪽은 나이프의 방향을 바꾼다든가 사이드 체인의 패킹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액정 사기는 장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